책임은 법제 30조에 보시면 1항 2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 공인회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시면 1항이 과실 책임이고 2항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여기 이제 사무소 제공에 관한 경우죠. 사무소 제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자, 이러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누구에게?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모든 경우에게 예외 있다 없다. 등록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등록을 안 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등록, 그렇죠, 후부터입니다. 등록 신청 시부터 아닙니다. 등록 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이 등록 후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개공 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보정 설정의 방법 몇 개 있더라? 3개가 있었고, 공탁은 몇 년간 해소할 수 없다? 3년간 해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 지역농협 그럼 딱 2가지, 지역농협 그럼 2가지가 경과됩니다. 등록한 때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얼마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으로. 그 다음에 보정 변경 시에 보증금은 누가 책임질까요? 보정 변경 시에 보증금 지급은 행위 당시에, 사고 당시에, 행위 당시에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리고 보증을 재설정할 때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딱 나오면 며칠?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보존해야죠. 보존해야 되는 금액은 지급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을 보존해야 한다까지 아셨죠? 까지. 자, 그러면 갑니다. 1번 개공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틀렸죠?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 신청 시가 아니고 등록 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 변경은 중복 가입 상태가 되죠. 그죠? 종전 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에 가입해라. 개공은 중개 완성 시 줄을 딱 긋고, 중개 계약 체결 시 아니죠. 중개 완성 시 다음에 설명 뒤에 뭐가 옵니까? 하고가 옵니다. 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백과입니다. 걔 이 손을 잡아요 있었죠? 손입니다. 무보정 상치.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방법이 3개 다 나와야 됩니다. 보정보험, 공제, 공탁까지. 5번째 법인인 개공은 얼마라고요? 2억 이상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1억 추가, 저쪽 추가 해서 정답 몇 번? 1번 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4번 금지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컷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맞죠? 본문은 금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매입니다. 매 동그라미. 매는 첫 번째 요건이 중개 대상물일 것,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일회성이 아니라 업이 반복될 것. 두 번째, 무등록자에게 개공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 있었죠. 그때 알면서가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법정 보수 외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실비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보입니다. 매무복구할 때.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이 자신이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매매한 경우. 주어가 틀렸잖아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공 등이죠. 이거 누가 위반했어요? 중개 의뢰인이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지가 발생한 사람하고 계약하지 그러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매매에 확 꽂혀가 그러면 안 됩니다. 5번 쌍방을 대리한 경우 맞죠? 동의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15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면 권고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쭉 한번 말을 보십시오. 계약금 등은 컷. 여기서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하죠.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컷. 이게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예치해야 됩니다. 예치기관에 그랬죠. 여기서 예치기관이란 3번에 보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로 그럴 때 줄 딱 긋고, 보양 무분이 있었죠. 보정을 설정하라. 약정해야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까지 여기 보양 무분해 가지고 네 가지가 딱 나오면 항상 처음 먼저 확인하실 게 본문에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는지부터 그죠? 확인하시고, 이때는 이제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의무가 되겠죠. 의무가 되니까 의무니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어요. 뭐 업무 정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양 무분 딱 그러면 개공의 명의가 있는지, 그래서 무단 인출 금지죠. 거래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인출은 금지된다. OX, X.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지만 동의가 있을 때는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예치 명의자 4번 명의자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포함되죠. 은, 공, 신, 채, 보전. 은공, 신, 채, 보전 딱 적으시고, 그리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16번 갑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상인 보수 청구권이죠. 따라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발생할까요? 중개계약 체결 시, 맞죠? 의뢰시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행사할 수 있죠? 거래 시, 거래계약 체결 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럼 청구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개공의 고의과실로 혹은 개공의 규책 사유로입니다. 1번에 개공의 규책 사유로 컷하시고, 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대답하시면 대상물은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물이죠. 대상물을 대답하시면 돼요. 조례, 시도조례, 그 다음에 한도액, 1천분의 8,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로 나뉘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그 외는 1000분의 9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이죠. 협의로 정한다. 그럼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요율표에다가 명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상한 요율 명시 협의 결정, 이런 말이 대상물이 뭐일 때? 주택 외일 때 나옵니다. 복합 건축물은 뭘 기준으로?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 1이면요. 2분의 1 미만은 주택 외가 됩니다. 2분의 1은 주택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교환, 큰 거, 그죠? 차임 있는 임대차 그럴 때 기가지고 세 가지요. 보증금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이하일 때, 미만일 때 얼마 곱할까요? 70을 곱한다. 그죠? 그 다음에 동동동 있죠?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뭐만 받아라? 매매가만 받아라. 등장인물 몇 사람? 두 사람일 때를 말합니다. 됐죠? 그 정도 기본.
자, 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죠.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죠? 주거용 OP라는 말입니다. 주거용 OP의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그죠? 세 번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에 체크다 가지고 지금 앞에 뭐라 나와야 돼? 중개 대상물 그러면 안 되고요. 종류가 나와야 돼. 주택, 그죠? 주택 왜 중개상물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4번, 주택의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어디를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해가지고 줄 딱 껐습니까? 체크하시고.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자 각각 동그라미 자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이거 산출액이죠. 일방 한도입니까? 쌍방 한도입니까? 일방 한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입니다. 이게 쌍방 한도라면 균분이 되겠죠. 나누기. 그래서 각각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죠? 언제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 시, 중개계약 체결 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동일이 몇 번 들어있습니까? 3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받을까요? 매매.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 줄을 긋고 이거 매매 교환 외 계약이죠. 그때는 뭘 기준으로? 1000분의 8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네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와 주택의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 주사무소 관할입니까? 분사무소 관할입니까? 그죠? 복합용도 건축물은 뭐에 따라서? 주택 면적에 따라서 줄 긋고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아까 보셨던 건데 외국인이 토지 취득 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도 11조에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의 얼마?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공고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이죠. 이때는 언제부터 1월? 통지 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금액은요.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등은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선매자를 지정하죠. 그 선매자에는 민간 기업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공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매수가는요? 감정가 기준으로 그죠? 감정가 기준. 그 다음에 오른쪽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됐죠? 까지. 그 다음에 19번 협회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전신고 신고 서식 똑같다. 동일한 서식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뭘까요? 배가합니다. 그리고 협회업의 경우에는 간판도 철거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폐업만 이래야지. 휴업은 처거사항 아니고 폐업은 처거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묶어놔요. 휴폐업 등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 신고 시에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된다. 아니지. 간판 처거는 폐업만 그렇죠. 예. 구분하시고. 자, 갑니다.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
결정을 언제까지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됐죠? 즉시 반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즉시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세 개만 해봐요. 그렇지. 일반 사면 또 그죠? 재교부 또 반환 이 세 가지가 대표적 경우입니다. 즉시 적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휴업 앞에 딱 습관적으로 몇 초, 3초, 사전 맞습니까? 방문 신고까지 다 맞죠? 세 번째, 등록 후 휴업 신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사물이 초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뭡니까? 백과죠. 백과 중에 뭘까요?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죠? 그다음에 네 번째,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처리한다. 간판 철거는 휴업을 뭐로 바꿀까요? 폐업으로 바꾸시고, 중개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휴업폐업은 방문신고, 재개 기간 변경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까지 됐고, 20번 포상금. 포상금은 일단 양대무부.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고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뭐다? 공소 제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결정했다. 그러면 유죄 판결입니까? 유죄 혐의입니까? 유죄의 혐의가 유죄. 유죄 혐의가 인정됨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양대무 4개 딱 포상금 지급 요건. 포상금 지급 누가 하죠? 등록관청이 그죠? 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몇 월입니까?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제 포상금 지급은 그 신고 고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유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공동신고입니까? 중복신고입니까?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보조. 국고보조는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죠? 얼마 100분의 얼마? 50 범위에서 5번 등록관청을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으로 1인당 얼마? 1인당이 아니고 한 건당 50만 원 정액이죠. 까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랬을 때 부동산에 의해서 몇 개 있었죠? 5개. 토지, 건축물,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5개. 그 5가지에 대한 거래라 함은 뭘 말했죠? 매매만을 말한다. 그리고 신고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에 대해서 신고, 즉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를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로 컷하시고 누구에게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신고관청은 신고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컷. 적정성의 검증은 누가? 신고관청이.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 관할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 번째,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죠?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조사받은 결과 있죠. 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관계 위치를 자, 항상 신고관청이 있잖아요, 그죠? 신고관청이 있고 신고관청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가 있고 신고 의무자가 있고 신고 의무자가 만일에 매수인 외의자일 때는 누가 매수인이 나옵니다, 그죠? 신고 의무자는 딱 나누면 직거래일 때 하고 그다음에 중개일 경우 있죠. 그래서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 단독 신고할 수 있고 국가 등은 단독 신고해야 된다. 중개. 그리고 신고관청은 딱 그러면 신고관청은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관청 옆에 뭐가 있더라? 세무서장이 있죠. 세무서장에게 뭘 통보한다? 검증 결과를 또 그 신고관청은 신고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가 주어지잖아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은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그러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그죠? 10일 이내에 마다 통보해 주라. 이건 계약 체결부터 60일이고, 그리고 계약 매수인 외의자가 할 때는 계약 체결부터 며칠? 50일. 그리고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사항은요, 검증 결과를 조사 결과를 그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다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회 뭐한다? 매월 1회 보고해라. 됐죠? 그럼 국장은 검증체계,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뭘 통해서? 신고관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뭐 위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여기 신고 대상이 나올 때 몇 개 있었죠. 신고 사항이 총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신고 사항이 있고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죠. 일단은 투기과열지구군 하는 게 숫자 있잖아요, 그죠? 숫자는 미스하시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군의 소재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가 얼마? 3억 이상일 때 하고, 그래서 몇 개 딱 주의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에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딱 정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 신고관청은 신고사항 등의 누락 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정을 교부해 주죠. 언제? 지체 없이. 필정 교부 시에는 매수인은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 여기까지. 그리고 신고되고 난 이후의 과정은 의무가 아니었죠. 내년에는 바뀝니다. 해제, 계약 등 해제 무효 취소 있잖아요. 신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패턴으로 바뀌어요. 신고해야 되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열어놓고 보십시오. 18번에, 아니다. 밑에 21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로 그러니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2번. 신고관청은 신고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을 하고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들만 잘 구분하시면 5분의 지문이 이게 띄운 거죠, 지금. 신고관청이 봐봐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신고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때 신고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신고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저 자료 제출 요구는 구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몇 개? 사범 내기.
사유, 범위, 내용, 기한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고했고 시도사 취합해가지고 누구한테 국장에게 매월 1회죠. 띄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벌칙을 했는데 1대 자 해봐요. 절치와 1대1 이항이 상치와 1대1 정임금이 형벌만 1대1 유비표 그죠? 자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양 동그라미 2번은요 보 매무복구죠 보 3번은 사무소 명칭 규정 위반하면 뒤에 적죠 문자라고 적었어요. 문자라고 적으시고 개공 아닌 자가 그랬으면 뭐요 유사명칭이에요. 개공이 했기 때문에 문자 적으시고 얼마 100과 4번에 어디 동그라미 B 동그라미 5번은요 이중사무소 뭡니까 상치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는 종류가 몇 개 있더라? 과태료 종류가 공유자법에 500만원, 100만원 두 개 있죠? 자, 그래서 요 보겠습니다. 과태료, 종류, 사유, 뭐 대상은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 법 제 51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끝나니까 대통령령이겠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와 사유 보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자, 연수 확인은 얼마랍니까? 연수 확인은 500원이다. 5번은 뭐죠? 운명까지. 연수 확인은 500원. 5번은 운명.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무슨 사내? 표문사내 말대. 등반할 때, 자, 이게 얼마짜리죠? 50만원. 이 손을 잡아요. 그죠? 얼마? 30만원. 그러니까 20만원. 표문산에 등반할 때 주어 잘 구분하시고. 자, 갑니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맞죠? 각각 부과 각각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이 뜻입니다. 두 번째 국장 시도사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세 번째, 개공은 실무교육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죠?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됐죠? 연수하기는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저 500만원, 100만원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중, 강경할 수 있고, 가중 또는 감경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뭘 초과할 수 없다?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됐습니까? 24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할 때 영주권자는 제외되죠. 외국 법인은 구성에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내국 법인이 얼마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그리고 부동산 등 취득을 할 때 뭐에 대한 취득?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전이 상관없죠. 자, 1번
외국인이 국내 건물의 저당권 취득에 따른 저당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 소유권의 취득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계약이니까. 이번 영주권자는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외국 법인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세 번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들어온 단체를 말한다. 네 번째,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군, 야문생군 적으시고 허가사항이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뭐가 될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그 다음에 25번. 그러니까 외국인에 관한 경우도 안 흔들리면 돼요. 그죠? 기산점, 계약 체결일부터냐 취득일부터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가받았을 때 계약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허가 신청 시에 뭘 첨부하더라? 당사자 간 합의서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정여 계약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5번. 틀린 것은 제가 이 1번 판례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에다가 줄을 닦으세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그러면 이거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과장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거. 그다음에 2번에 갑니다.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 줄을 닦고 아니면 금지 행위를 의뢰한 경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공에서 공유사법에서 제재하는 건 중개행위입니까? 의뢰행위입니까? 중개행위입니다. 세 번째, 전자계약 작성 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일체로 작성되기 때문에 확인설명 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필요성이 있다. 확인설명 의무 자체를 면제하진 않아요.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된 의무는 이행하잖아요. 그런 일체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공에게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죠. 5번, 개공 아닌 자가 이 법에 의한 개공임을 표시하는 사무소를 표시하고 단 1회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계속성이 없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고 끊어봐요. 그 앞에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유사 명칭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내걸고 단 한 번이라도 이래 우연히 뭐 이래 나와요. 그때는 뭐라 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면 무조건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몇 년? 5년입니다. 5년간 보존됩니다. 대출금리, 우대정책이나 등기신청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경제성이 있다.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자, 이 경우에는 직거래 단독 있잖아요. 직거래 단독 대일이라는 게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안전성 있죠. 체크하시고 안전성 일체화되어 있다. 이거 편리성 아셨죠? 그 다음 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개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거래 당사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등이나 아니면 여기 26번에 틀린 것은 그랬을 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예. 대리가 된다 안 돼서 그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예요. 직거래, 대리, 단독, 불가. 아셨죠? 세 개. 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개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단독할 수 있죠. 전자계약은 안 돼요. 여기죠. 예, 그래서 단독, 대리, 그다음에 네, 직거래 불가합니다. 됐죠? 예,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